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 들여다보기. 학습 목표 1. 청소년기 심리학적인 발달 특징을 이해한다. 2. 청소년기 심리학적인 발달에 맞는 청소년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기 심리학적인 발달 특징. 자아 정체성. 2. 청소년기 심리학적인 발달 특징. 추상적 사고의 발달. 3. 청소년기 심리학적인 발달 특징. 다양한 사고 가능. 자신에 대한 탐구.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네,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발달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발달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이 이렇게 확 오르게 되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이렇게 자라남에 따라서 심리적인 것도 그런 자라나는 몸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책임감을 준비하려고 하면 자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책임지겠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야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워낙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덩치가 굉장히 큰 청소년들이라도 자기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그런 책임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어떤 규율을 정하고 아이한테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그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같이 봐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지 아이가 내가 책임질 수 있구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야지 아이가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제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이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인이 돼서 가족을 책임져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 우주선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의 뭐 수학 성적이나 이런 성적이 바닥인데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사실은 책임감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동시에 바라보고, 그런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에다가 바탕을 두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이제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준비하는 시기에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참 어렵지만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 정체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자기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뭐가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정체성이 외부에서 부여된 경우가 있겠죠. 부모님께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너는 어떤 교사가 돼야 돼, 너는 공무원이 돼야 돼, 이렇게
부여해갖고 아이가 고민할 새도 없이 이미 자기한테 부여된 정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시험해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시험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정체성이 생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 외부에서 부여된 경우, 아이가 스스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 네 번째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이가 확고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제 얘기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런 장점과 단점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그 아이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바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 멀리에 있고 실제 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목표에 도달하기는 더 쉬워질 겁니다. 근데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쟤는 저만큼 갈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목표를 안 잡는다면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욕심을 더 내고 싶은 그런 아이가 될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바닥인데 거의 눈이 저 하늘 높이에 갖다 붙었다고 하면 저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자아 정체성으로서의 또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은 이상을, 높은 이상을 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치는 바닥일 때 이 아이는 자존심이 높은 게 아니라 반대로 자존심이 너무 낮은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 아이는 저렇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아이의 정체성은 저렇게 많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 아이의 정체성은, 꿈은 현실에 바닥을 두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한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아이에 대한 인식, 생각들을 말로 아니면은 뭐 문자로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요, 쓰임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쓰임새라는 말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노래를 정말 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노래로서 성공을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쓰임새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노래를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의 쓰임새는 이게 더 적합한 것 같다, 너는 이런 데 가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이의 정체성의 확립에는 굉장히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얘기하면 아이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부모님으로서. 아니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가 부모님은 너를 왜 낳았을까? 아니면은 너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사니?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시기가 쉬운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는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덜 하시거나 적게 하시고, 야, 너는 이런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 너는 이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한테 돌려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추상적 사고의 발달. 네, 저희가 지금 심리적인 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발달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있죠. 삐아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삐아제가 얘기하기로 청소년기가 되면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생에게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빨간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을 이렇게 두고 그것을 섞어서 주황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나면 아이들이 빨간색 물감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돼요 라고 아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러한 문제를 넣으면 뭐 물론 이 아이들은 벌써 주황색이 되는 걸 알고 있고 배웠겠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런 생각의 고리를 던져줬을 때 아이들이 이거는 뭐 주황색이 될 것 같아요, 다홍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섞어갖고 그 결과를 유추해보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조작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청소년기에는 생각은 많은데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현실에 그런 생각들을 적용하고 실제로 경험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경험이 아직 미천한데 생각은 많아지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웃기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저게 현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어른들이 보기엔 아주 가소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뇌 발달이 이제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뇌가 기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뇌가 발달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를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그 기계를 작동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는 공부만 해, 수학 문제만 풀어, 너는 영어도 그 시간에 영어 단어는 하나 더 외워라,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그 사고에 대해서 탐험해보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한 책임감, 그 생각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유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이들의 세계를 굉장히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생각이 좀 엉뚱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아이고, 어떻게 너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근데 그게 진짜로 될까?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을 보이면서 아이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아이가 그 생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랑이 뭘까? 행복한 게 과연 뭘까? 자유로운 게 뭘까? 그러면 정의로운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않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서도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나 이런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요즘 웹툰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는 나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에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심취하고 예를 들면 일본의 추리소설에 심취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르에 이렇게 심취하고, 노래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이렇게 심취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쟤 저래도 되나? 쟤 너무 빠지는 게 아닌가? 저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시험해보고 대조해보고 얼만큼 맞는가 이제 이렇게 비추어보고 하는 그런 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쳐서 싶으면 좀 걱정되는데 좀 줄이면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얘가 나중에 잘못된다든지 나중에 어떤 잘못된 길로 빠지는 어떤 징조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심리적인 발달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탐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크게 해서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놀게 하고, 만약 그런 운동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때는 저 사람을 해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범위의 어떤 사고를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우리가 자, 다시 그 운동장으로 들어가. 운동장 안에서 놀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반사회적인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실험하고 사고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에는 조금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험은 부족하고 머릿속에 생각은 막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잘생겼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이제 의식이 들기 시작하고 자각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개념, 사회성, 도덕성, 윤리성, 정의, 행복, 자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사고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교사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부모한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게 옳지 않느냐, 저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 공익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태클을 겨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이 보기에 굉장히 가소롭죠. 너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이상을 그런 개념을 막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굴리다 보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선생님은 그거밖에 못해요? 왜 엄마는 아빠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걸고 넘어지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청소년기에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어른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려는 그런 청소년기에 과제하고 맞물려 돌아가서 어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과도하게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청소년의 태도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 앤 다운, 기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뭐 그래도 돼요 넘어가요. 기분 안 좋을 때는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법칙이 아닌가요?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어떤 또래들의 압력에 굴복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애들의 기준이 변덕을 부리게 되고 어른들의 눈에는 쟤는 뭐 저 때는 저러다가 저 때는 저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머릿속으로 저런 개념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한다면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나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서 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선생님이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더라. 라고 내 입장에서 아이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른들의 경험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돌려줌으로써 아이가 미숙한 점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한 탐구. 네,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발달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제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정치나 종교나 도덕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은 훨씬 더 이제 깊이 나가게 되고 또 뭐 종교에 대해서 뭐 아니면은 뭐 신이나 그런 뭐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 있던 아이들도 그런 현상을 겪게 되고 나면 실은 없는 것 같아. 부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신을 부정하거나 그런 종교에 대해서 반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도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는 도덕의 어떤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어른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죠. 저 애는 커서 뭐가 될까? 저렇게 행동해서 나중에 과연 이 사회에 어울릴 수 있을까?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묻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제가 저러다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이코패스가 되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청소년기에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아이한테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기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아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의 이제 심리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장점과 단점을 통합하여서 하나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발달의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주제는요, 어른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을 캐내려고 합니다. 너무 부모가 완벽하고 스승이 완벽하면 그 완벽성에 짓눌려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단점, 선생님들이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발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기에는 약간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모습 아니면 이렇게 단점을 일부러 좀 내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고 내가 이런 단점은 있지만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고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키는 작지만 얼굴은 잘생겼다.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애들한테 유머 감각 있게 다른 애들 잘 웃기는 아이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발표는 못하지만 그림은 잘 그린다. 이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전체로서의 인간으로 심리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른도 모델링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아이의 장단점에 성격의 장단점을 잘 밸런스 있는 균형된 감각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심리적인 발달을 이루면서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나는 나중에 어떤 것을 하면은 좋을까? 이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부모님들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쟤는 무슨 생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하고 고민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자꾸만 얘기하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채찍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발달에 맞는 방법은 당근입니다. 채찍은 오히려 이렇게 포기하시고 당근만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당근보다는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찍을 들지 않으면 사이코패스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우리의 그 결과는 연구 결과는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을 계속 쓰면요 오히려 괜찮은 아이들도 나쁜 길로 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발달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그 아이의 장점, 잘하는 점, 그 다음에 돋보이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기는 자존심이 취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청소년기의 발달에서 신체적인 발달은 온몸이 골고루 균형감 있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잘생긴 멋진 청년이 되고 정말 예쁜 아이가 될 아이들도 이 시기에서는 나는 손발이 너무 커, 나는 얼굴이 너무 커, 나는 키가 너무 작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체적인 한 부위, 그것도 제일 못생기고 제일 취약한 부위에 집중을 해갖고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파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이 자존심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런 부정적인 채찍질이 계속 되지면 얘의 자존심이나 심리적인 발달은 쭉쭉쭉쭉쭉쭉 찌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 골고루 균형감 있게 발달시켜 주려는 노력이 아이의 취약해져 있는 자존심을 그나마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제대로 선 자존심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심리적인 발달이나 신체적인 발달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바닥난 청소년의 시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균형적인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의거해서 아이들이 더 빨리 심리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도덕적, 사회적 발달 특징과 청소년기의 규율과 처벌, 그리고 청소년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